자, 화요일 반갑습니다. 2016년 3월 22일, 3월의 네 번째 주 화요일입니다. 자,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기 앞서 솔직히 먼저 합니다. 이슈 2016년 3월 20일 화요일 방송 아침 시황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보세요.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할게요. 마이크 테스트. 솔직합니다. 들리시면 숫자 2번. 들리시나요? 네, VI방 들리는 것 같고요. 공개방은요? 잘 들리시나요? 공개방 잘 들리시죠? 오케이. 자, 그럼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일단은 전일도 미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강보합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해외 증시, 미증시 먼저 보고 갈게요. 네, 미증시가 조금 더 올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증시 내용. 다우 연봉입니다. 다우 연봉 지수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아래꼬리 길어지고 양봉의 몸통이 약간 더 올라갑니다. 연봉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다우지수의 전반적인 형태나 흐름을 본다면 일단은 작년에 음봉이 나와줬고 올해도 음봉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그냥 음봉으로 무너지는 것보다는 2002년 이전에 음봉이 3번 발생할 때요. 윗골이 발생이 되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반등이 나왔다가 빠져야 윗골이 달리는 음봉의 캔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6년 들어가지고 다우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고 거의 빠지기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고 윗골을 만들기 위한 상승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되돌림 나오고 윗골을 찍기 위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밀 수 있어요. 네,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월봉 기준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양봉입니다. 다음 달 뭐 나올까요? 다음 달 십자형 캔들 아니면 음봉일 겁니다. 아마 십자형 캔들의 형태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나?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봉상 넘어간다면 자, 이번 주 뭐예요? 지난주 양봉 이후에 역시 양봉이긴 한데 몸통이 이게 두껍지 않은 위아래 꼬리 캔들이 지금 어제 발생이 됐고요. 이번 주 중에 비슷한 모습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도 다음 달에 4월 달에 십자형 캔들이나 이제 음봉 예상한다고 했는데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역시 십자형 캔들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오르긴 했으나 지금부터 뭐 끝까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끌어올린 이후 현재 구간 정도 부분에서부터는 조정이 날 확률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연봉 갑니다. 나스닥 연봉 지수 역시 꼬리 길어집니다. 음봉인데 꼬리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올해 나스닥도 양봉으로 뻗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눌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봉이 나오고 눌러주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왜? 지난 4년간 움직임이 있었고 상승이 나와줬고요. 5년 전에 십자형의 음봉이 있었는데 역시나 상승 추세 가운데 음봉이 한 번 나왔던 것 뿐이지 이게 음봉이 나왔다고 하락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걸 제외하면 6년간의 상승이 있었고 이걸 합하면 7년 동안 이상의 상승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쵸? 8년, 9년 전에 나스닥의 연봉 모습에 음봉이 나와줬고 2평 다 지운 이후에 올라온 상승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년 이상 올라왔고요. 이 정도면 지칠만 합니다. 지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초반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정강 후약, 올 한 해의 전반적인 그림 본다면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정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쵸? 네, 월봉 기준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2평을 뚫지 못했어요. 4,800포인트까지 올라왔지만 이평선 다 주는 구간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주봉상 그림 보시면 4,800포인트 위에 올라갔고요. 900 정도 가주면 잘 튀는 거라고 보였습니다. 일봉상 그림 4,800포인트 선에서 장기 2평 121선 딱 맞닿고 있습니다. 자, 결론 내자면 미증시, 다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르긴 올랐다. 그러나 급등이 아니다. 이 정도부터 이제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횡보 내지는 방향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스닥 0.27% 13포인트 올라갔고요. 다우는 0.12% 2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상승폭이 둔화가 된 게 맞죠. 여기서 횡보 나오고 하락 꺾어준다면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뉴욕 마감 왜 그렇게 나왔는지 봐야겠죠. 왜 나왔을까 봅시다. 어제도 헬스케어가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였죠.
헬스케어 기술주 선전의 강부합 나스닥 4800선 돌파 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뉴욕 증시가 헬스케어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지표 부진과 연방준비도 이사회 고위 인사들이 이르면 4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면서 상승폭이 제한했습니다. FRB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었죠. 당장 올리기 힘들 것 같으니까 1년 한두 번 정도, 한 두 번 정도까지 제한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미증시가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죠. 어쨌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조삼모사입니다. 빨리 올리고 조용할 것이냐, 나중에 올릴 때까지 그냥 넘어갈 것이냐 이건데, 좀 일찍 올릴 수 있겠다, 4월달 당장 올릴 수 있겠다는 얘기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런 거야? 하면서 겁을 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월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온다는 얘기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만약 4월달에 그 금리 인상을 한다 라고 확정이 된다면 주가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얘기했던 대로죠. 10대형 캔들 내지는 횡보, 하락, 음봉 가능성 생긴다는 겁니다. 자, 뉴욕 증시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02포인트 상승했고요. 다우존스는 21.57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13.23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015년 10월 이후 최장 상승에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무슨 멘트냐? 점도 찍어드릴게요. 점도 찍어드립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 여기서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지난해 10월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요? 최장 상승세를 나타냈다. 자, 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소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는데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올라갔다. too much. 오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장 상승세 보였기 때문에 신고가로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 올라갈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제 좀 꺾일만 하다라는 얘기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조정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 얘기했던 그겁니다. 헬스케어와 기술업종 지수는 0.57과 0.37 상승했고요. 에너지 원재료 업종은 0.67과 0.28 하락했습니다. 이상하다. 에너지 업종 어제 올랐는데 왜 빠졌을까요? 잠시 뒤에 내용 나올 겁니다. JP모건 에서 매니지먼트 알렉스 드라이덴 전략 분석가가 지난 2월 이후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왔다면서 많은 투자들이 경기회복에 대해 예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주간 기준 5주 상승을 나타내면서 지난해 연말 대비 상승세 돌아섰습니다. 네, 5주 연속이에요. 실대됐다는 얘기죠. 2월 기존주택 판매 3개월 최저로 감소, 예상 풍폭 하회, 예상보다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는 떨어지겠죠. 주가는 부담감이 생기겠죠. 자, 미국의 연준 고위 인사들 추가 금리 인상 이르면 4월. 왜 이게 중요하죠.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게 되면, 갑자기 또 국사로 넘어갔는데, 역사를 보시게 되면 대의라는 게 있어요. 대의. 어떤 그 역모를 논하거나 할 때도요. 역모를 논하거나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대의가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대의가 없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자,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4월 FOMC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4회에서 2회로 축소한 이후 달러 급락, 증시 급등 요게 나와주니까 달러 너무 많이 떨어지네? 이거 막아야 되는데 증시 급등 나오네? 이거 너무 오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하거나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금리 인상 불안감을 줄여놓으니까 달러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증시도 갑자기 급등합니다. 너무 빠르면 안 돼요.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막기 위한 모습이다. 그걸 막기 위한 그 포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4월이나 6일 정도에 틀림없이 올릴 좋은 시기다. 네.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 나오니까 증시 상승폭이 둔화가 되었죠. 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유가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역량에 일제히 상승했어요. WTI가 1.2% 올라갔습니다. 국제유가 미국의 원유 비축량 감소했대요. 올랐대요. 원유 비축량은 유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름에, 요즘에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재작년, 그 전년도에 2, 3년 전에는요, 블랙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전력 부족해서 정전되기도 하고요. 전력 공급 좀 안 하기도 하고 못 쓰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축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원유 재고량, 비축량이 모자란다 그러면 빨리 끌어와야겠죠. 그럼 빨리 산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역량에 올랐다. 유가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한 40달러대는 유지해줘야 돼요. 이 점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너무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어요. 세계 경제 자체에서도 원유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40에서 50달러 사이는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산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 얘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달러 강세 금값 1250달러 아래로 달러 강세 나와주니까 금값은 떨어지죠. 네. 안전자산들 여러 개가 있다면, 자, 여러분들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하나만 잘하면 된다. 뭐 주식 아니면 부동산.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만 잘 잡아놓고 있고 이해해서 마스터하게 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또 나오겠죠. 새로운 산업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안전자산이 아니라 투자의 양자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전자산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죠. 뭐 있어요? 달러, 금. 아시죠? 근데 달러가 올라가요. 금값은 떨어지겠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달러 강세가 보여지면서 금값은 하락이 나왔고요. 금값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전년 대비했을 때 뭐 30%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 나옵니다. 1000달러 이하까지도 있었죠. 1000달러 미만까지 있던 금값이 1300달러 근처까지 막 끌어올리니까 이 정도면 지금 실만하다, 팔만하다, 익절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구리 백금 가격은 올랐습니다. 팔라딘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펀드들이 몰리고 있다. 잠시 뒤에 특정 기사를 통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됐죠? 네. 자, 유럽 증시는 원자재주 부진에 따라 소폭 하락했다. 여기 위에는 분명히 올랐다고 했는데 원자재 부진하대요. 영국 쪽입니다. 유럽 쪽에 얘기 나와줬고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내리면서 그겁니다. 비축량이 줄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원유가 떨어졌어요. 좀 내려왔네요. 정유사, 프랑스 정유사 토탈이 2.25, 글렌코가 0.56 떨어졌다고 하죠. 투자의견 하향 조정한 탓에도 하락 압력을 받았다고 하고요. 통신 업체인 텔레콤 이탈리아와 제약회사 바이엘이 3% 이상 올라서 지수의 하락을 막았다. 유럽은 조용하네요. 원자재주가 유럽 쪽에서 약한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시고 이제 이거 봅니다. 세계 주요 증시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다우 나스닥 올랐죠? 0.12, 0.28 정도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14 정도 올랐고요. 니케이 1% 빠졌어요. 일본, 무섭네. 상해 종합과 항생지수는 2.15와 0.6, 0.06 정도 올랐습니다. 강보학과 상승 있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은 좀 약했습니다. 자, 미국의 주도적으로 상승이 있었고요. 중국 계열도 같이 올라왔고, 니케이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지수가 좀 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국내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강하지 않았습니다. 좀 떨어졌다는 얘기 나왔었죠. 정리하자면 뉴욕마가 미증시가 오르긴 올랐으나 강하게 들어올리지 못했고 일부 상승이 나온 이후 쉬어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국내로 넘어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빨리 가야겠네요. 뉴스가 많아요. 금일은 코스피 연봉지수 볼 거 없죠? 왜? 어제 봤으니까. 자, 코스피 월봉입니다. 양봉 올라옵니다. 그러나 2000포인트 넘어갔다가 다시 슬쩍 내려왔어요. 주봉상 그림 갑니다. 자, 2000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아침 시작하면서. 만약 코스피가 이번 주도 추가 상승 나오려면 갭을 띄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갭을 띄우면 이평이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위로. 못 갔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음봉 나오죠. 2000이야 1900포인트 와 있고요. 1900포인트 한 중후반, 후반선, 중반까지 내려올지는 어려울 것 같고, 후반선에서 지지라인 만들어지면 1970 정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음봉이지만 안 무너지면 다음 주 양봉 나오거나 뻗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00포인트 초반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예요? 이번 주는 쉬어가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점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중은. 이번 주 중에는요, 최대한 저점 공략입니다. 최대한. 절대 위로 찍거나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저점 공략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지수 흐름이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대한 싸게 사야 되고요. 일봉상 그림 본다라면 2000포인트 넘었다가 1900포인트 1900포인트 후반 와 있는데 80선 정도에서 1차 지지가 있겠죠. 60선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버팀목이 만들어진다면 올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쉬어갈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코스의 연봉지수 볼게요. 자, 양봉입니다. 아래꼬리 길어졌어요. 근데 와, 레드캔들 빠진다 그러더니 막 올라갔잖아. 무슨 말이야. 연말에 빠질 거라 했죠. 연말에 연봉 나올 것 같다 했죠. 그게 나와주면은 올 연말에 투자하기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예요, 말하자면. 2006년 7년도에 윗꼬리 아래꼬리 달리는 음봉의 캔들 올해 말 제가 올 연말에 요거 분명히 다시 볼 겁니다. 연말에도 시황하겠죠 제가. 그죠? 여러분들 달력에 적어놓으세요. 달력에 적어놓으십시오. 2016년 12월 달 레드캔들이 시황할 때 코스닥의 종합지수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연봉 형태에서 음봉 예상한다고 얘기했던 거 메모해 놓으십시오. 빨리 메모해 빨리. 메모해 놓으시고 600 근처 온다 그러면 올 연말에 코스닥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메모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메모해 놓으란 얘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달 뒤도 모르는데 너 앞서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요. 제가 연봉이나 월봉 형태를 보면서 미리 6개월, 1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맞아떨어집니다.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9개월 남았죠? 보자고요,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메모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에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굉장히 좋은 시기에 온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 초반이니까 윗꼬리 찍기 위한 반등이 나와줬고 700포인트쯤 넘어가도 됩니다. 700 초중반 넘어갔다가 윗꼬리 찍고 내려와서 연말까지 내려오면 땡큐 하고 잡아놓으시면 된다. 이 얘기를 벌써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작년 10월, 11월 때부터 얘기했죠? 그쵸? 작년에 이거 700포인트 넘어가면 그때부터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딱 그대로예요. 월봉지수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양봉입니다. 700포인트 갈랑말랑했는데 못 갔어요. 698까지 가다 말았는데 다시 600선 정도를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올해 안에 이렇게 막 찍어주다가 한번 뚝 빠지면 땡큐예요. 주봉상 그림 봅니다. 7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느냐? 못 갔어요. 못 가고 갈랑말랑 하다가 다시 밀었죠? 그쵸? 자, 음봉이 나와줬습니다. 조금 더 많이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 그림 갑니다. 자, 들어올린 다음에 횡보로 바뀌어요. 방향이. 이제 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파동이에요, 파동. 바이오리듬이라고 아시죠? 바이오리듬. 사람의 심박이 뛰는 게 어떻게 뛰냐면 둥둥둥둥 띵띵 둥둥둥둥 띵띵 이렇게 뛰잖아요. 그죠? 이렇게 뛰는 게 사람의 심장박동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오리듬이라고 해서 생체지수, 뭐 감성지수 이런 걸 하잖아요. 이성지수 이런 걸 할 때 보면 이러한 그래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빨간색도 있고 뭐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교차가 되거나 최고조에 같이 이제 모아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속도 느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기준 보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단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동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수 움직임이나 주가 방향도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밀었다가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죠. 파동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많이 빠진 반등이 나온다는 거고 들어올린 다음에 추가로 파동이 안 나온다면 조용히 떨어진다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 형태예요. 그렇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가 급등이 나와서 날아가는 모습이 빠를까요? 아니면 좀 올라왔지만 조만간 빠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생각해보세요. 조만간 떨어지거나 조정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너무 어거지로 가면 그거 문제가 있어요. 잠시 뒤에 가지고 오겠지만 코데지 컴바인이 미친듯이 올라갔죠. 이거 뭐 세력 작전주냐 얘기 나오면서 기사 나왔습니다. 그것도 볼 거예요. 그럼 지금 흐름이라면 자연스럽게 내려온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이제 뉴스로 넘어갑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라 세계 증시 같이 해서 뉴스 내용 같이 볼게요. 자, 아까 했던 얘기예요. 금리 인상.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면 4월 추가 금리 인상. 좀 자세히 나온 것 같죠? 자,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렇게 생기셨네요. 몇 살이에요? 연세가 우리나라 사람이랑 얼굴로 봐서는요. 우리 이제 동양인이랑 그 외국인이랑 저기 뭐 미국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유럽 사람들 얼굴만 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죠? 네, 잘 모르는데 나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한 50대, 60대 돼 보이죠? 네, 대략 50대 돼 보이는데 이르면 4월달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경기 지표들이 추가 금리 인상을 정당화해줄 정도로 충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말로 예정된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얘기했죠? 달러가 너무 급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모 기름종이로 알겠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시가 너무 터지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 이만큼 올랐으니까 분위기 좋은 거 아니냐? 올려도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여부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4월 26일과 27일 그리고 6월 14일과 6월 15일 FOMC에서 추가금리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일정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FOMC 금리 결정 회의죠. 회의. 4월달에 인상한다면 4월 26일과 27일 날쯤입니다. 그쯤에 인상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제가 4월달에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정강 후약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전강이라고 해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 했었는데 요거랑 맞떨어집니다. 4월 말쯤에 금리 인상 확정된다면 그 전에 이렇게 내려오겠죠. 주가가. 맞죠? 맞나요? 그게 6월 때 된다면 6월 역시도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날짜 적어놓으시고요. 4월 26일, 27일 6월 14일, 15일 자, 로카트 총재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1%에서 반등할 것이다 라면서 충격이 있겠지만 소비자 지출 증가율이 계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지출 나올 것이고 경제 성장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죠? 로카트 총재는 투표권 없지만 FRB 내비 분위기 전달하는 중요한 인물 중 하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뭐 투표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 올려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발언권이 있고 영향권이 있다는 거예요. 인지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오바마의 현인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은 그렇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거나 쉬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다음 달 말 6월 중반입니다. 자, 미공개 정보 2차 수령자도 과징금. 자,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세 조정 목적 없어도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제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내부 정보, 내부 거래 정보라거나 뭐 비밀스러운 정보. 야, 이거 정말 괜찮은 내용이 있으니까 사. 뭐 하나 터질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안 되고요. 들어도 안 됩니다. 만약에 내용 들었다면 아예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징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징금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어렵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2차 수령자니까 누구한테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 못 들었는데 기억 안 나는데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당하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만 매매하라는 얘기예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도덕적으로 문제될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선침해하지 말고 회원들이나 아니면 증권사 내에서 펀드를 하더라도 내부 거래에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모토가 뭐야? 정도 경영입니다. 정도 경영. 오래 갈 수 있는 롱런하는 방법은요. 원칙에 맞춰가는 게 최고예요. 원칙에 맞추고 기본에 충실한 게 최고입니다. 그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다음 다시 트는 원자재 펀드입니다. 올 들어 3,350억 원 몰려입니다. 유가가 좀 올랐죠? 조금씩. 네. 구리 가격이 올랐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펀드 쪽에 돈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고요.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 나오는 것 같다. 한 달 수익이 6% 이상 올라왔다. WTA 50%, 구리 18% 급등했다. 관련 ETF와 ETN도 거래량 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투자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펀드 쪽이나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데 그동안 많이 하락이 나왔던 것들. 작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연말에. 지금 저평가 종목 굉장히 많고요. 바닥에서 올릴 거 굉장히 많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외에 40~50%씩 간 종목도 있고요. 실제로 추천한 다음에 간 것도 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VI방에 제가 중기 이상으로 줄이면서 중단기였어요. 1년 보라고 했는데 좀 빨리 가긴 했습니다. 예. 한 2달 만에 빨리 가버렸으니까 1년 보라 했더니만 2달 만에 50% 가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종목이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 분위기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돌리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은 원자재 펀드가 손실이 있었지만 최근에 좀 올라가면서 손실을 줄인다거나 바닥권에 매입했던 투자했던 경우는 조금씩 수익을 보고 있다. 그렇죠? 원유, 구리 등 펀드로 돈이 몰렸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나 주식하지 말고 펀드 해야지. 그럴까요? 완만하게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주식은 하루에도 변동폭이 30% 이상. 위아래 30%가 아니라 위로 30, 밑으로 30이에요.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제약도 많죠. 뭐 넣었다가 빼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뭐 어쩌고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발히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식만큼의 매력은 부족하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동안 수익이 높은 것들은요. 원유 쪽이 좀 높아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1915억 원 설정이 되어 있는 삼성 WTI 원유 특별자산 투자 신탁이 20% 올라갔고요. 제일 마지막에 IBK 골드마이닝 증권 투자 신탁이 90억 원 설정에서 14% 올라갔는데 그동안 빠졌던 게 많잖아요. 빠졌던 게 많습니다. 본전이라고는 약간 또 올라가고 약간 플러스 나오거나 그 정도 부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변동이 좀 심해요. 그리고 원자재 쪽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그 미생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드라마도 나왔지만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영업면이라고 하나요? 네. 원인터에서 어떤 그런 거 보게 되면 거기에 투자권도 많이 나오는데 피해도 많이 보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런 분들이 대응이 어렵다면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무리하지 않게 부담되지 않는 차근 움직일 만한 저위험군 종목들 잡으셔도요 주식으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이스타코라거나 이런 종목들 반대 나오는 충분한 자리 있다 먹죠. 원익 IPS 같은 경우 수차례 수익 내죠. 토비스 같은 경우 수차례 수익 내죠.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쪽에 접근하시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금리 인상 더딜 전망에 미국 증시가 자금 유입이 확대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북미 지역 유입이 6조 7천억. 근데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금리 인상을 좀 이제 4월달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다 그러면 더 떨어지겠죠? 그쵸? 네.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국제유가 비축력 감소 관측의 상승, WTI가 1.2%.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뉴욕 마감 증시 보면서 했던 얘기예요. 거기서 미국이 재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야 되니까 유가가 상승했다. 그쵸?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초대박 카드 연간 수십억 적자. 이거 궁금했어요, 저도. 자세히 읽어드리려고 조금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자, 초대박 카드가 났는데 왜 적자지? 수십억 적자가 왜 나올까? 진퇴양난 하나카드입니다. 자, 크로스마일 카드 출시부터 소송까지 2011년 5월달에 외화는 스페셜형입니다. 원래비 10만원, 일반형 2만원 2종 출시했어요. 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있었고요. 2014년 9월달에 1,500원당 1.8마일리지 적립으로 0.2마일리지 충수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카드 고객들이 소송했어요. 왜 이거 마일리지 줄이냐? 왜 줄이냐? 이게 나오는 가운데 하나카드와 외환카드 사업부가 합병했죠? 하나카드 나왔습니다. 일반형 신규 발행형 발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카드가 외환카드를 먹었는데 하나카드 혜택 축소가 부당하다. 너네 다시 올려라. 이 얘기인데 그러면 10%의 지급률 줄였었는데요. 다시 올려 그러면 이게 돈이 커진다는 거죠. 그죠?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초대박 카드라고 합니다. 끝판왕을 꼽혔던 크로스 마일 카드가 하나 카드가 되면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이걸 해주자니 손해가 많고 안 해주자니 걸리고 혜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카드사 적자가 쌓이는 구조라고 합니다. 축살에다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공을 당했다고 하죠. 근데 왜 저는 안 했을까요? 이거 안 했으면 저도 했을 텐데. 아, 저는 카드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이거 잘 몰랐나봐요. 이걸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못 만들고 있잖아요. 발급받으신 분들 경우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수할 때요. 그 회사의 상품이라거나 아니면 기존에 매출 나왔던 부분들, 판매됐던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까지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카드가 그걸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카드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혹시 발급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거? 크로스카드 발급받으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은, 네, 좀 잘 쓰세요. 네, 부럽습니다. 자, 그 다음 메가딜도 아닌데, 안 풀리는 500억 안팎 중소형들입니다. 리딩투자증권과 국제종합기계 넥솔런드 협상 나갑니다. 넥솔런 지금 세 번째 그 불발이었죠? 매각 주간 경쟁이 좀 이제 매각과 이견이 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넥솔런드 3번 실패했잖아요. 2번 실패했나요? 뭐 또 한다 이게 나와줬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기업 같은 경우도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현금화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0억 안팎 중소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사기 힘듭니다. 왜? 4억도 팔고 있는 마당에 이런 걸 또 인수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 지금 진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못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가는 아니지만 중소형 같은 경우도 매각이 쉽지 않다. 매물 나와도 안 팔린다. 작년 같은 경우 괜찮았지만 코데지 컴바인 사태 코스닥 최고 적정주냐? 제가 얘기했죠. 미쳤나 봅니다 라고 했어요. 코데지 미쳤나봐요.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비정상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후진성과 취약성, 탐욕성에 대한 한탄과 분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4년 연속 적자였어요. 자본장식 상태였습니다. 법정관리 졸업하자마자 500% 급등이 나왔어요. 시총 6조 원을 넘었습니다. 시총 3위 갔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회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느 그 동호회 앞에 있죠. 동호회 카페 분 사이트에서 이거 뭐 지금부터 뭐 갈 거니까 무조건 잡으세요. 이 식으로 나왔나 봅니다. 이게 있었답니다. 전해드린 소식에 의하면 우리는 이거 손다 냈죠. 하지도 말라 했어요. 전 쳐다보지 말라 했습니다. 미친 종목이라고. 그리고 나서 하한가 나왔죠. 지난주였나요? 하한가도 무너졌죠. 보세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의 사기국이다. 작전주 심각하다. 짜고치기다. 별의별 얘기 나왔는데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그 10위권 정도를 이제 다투고 있는 시장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그 뭐랄까 좀 비정상적이고 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보지 마세요 그냥. 갑자기 막 상한가 두세 번 터지고 뭐가 상승 그 이유 없음 재료 안 나온 거냐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냥. 아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벌써 이렇게 했어요? 벌써 이렇게 했네. 자, 장종료 공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현대상선. 여기서 중요한 현대상선 얘기입니다. 현대상선이 H라인 해운에 2,860억 채무부분 결정했고요. 싱가포르 항만둔과 부산 신항고 항만 지분매각 협의했고요.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 신청했습니다. 뭐예요? 어렵다. 쉽게 말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어렵다는 겁니다. 아, 어렵구나. 힘들구나. 안 되겠구나. 현대상선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네, 다음 코스닥 쪽입니다. 경남제약 유추효시로 변경됐다. 대표이사 재미있투자 고금이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요거 우리 옛날에 신일산업이랑 비슷한 행보를 보입니다. 그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또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에 뭐 채무부등 나왔다. CL 인터내셔널 뭐 주총무 무효등 피소됐다. SMCNC 물적 분할한다. 아, 물적 분할하는구나 결국. 여행사업이랑 엔터업종이랑 분할한다는 얘기 나와줬습니다. 요즘에 이제 엔터 쪽으로 많이 보여지죠. 10대 뉴스 강남 월가도 물가채에 뭉치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 잠깐 들려옵니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 기술주 선전의 강부합이다. 뭐야? 관해임인가? 상하이 지수 3,000 회복했다. 이게 나와줬고요. 효능 안정성 뛰어난 혁신신약 임상 3상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에 대한 얘기는 계속 봐야 얘기죠. 쉽게 말한다면 중가 손잡이 LG 실트론 절대강자 일봉 협공한다. ELS, ISA 할 때 만기부터 챙겨라. 경제, 중국경제 그림자 다 대기업 총수 일감 물어주기 제재한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IS에 대한 불안전 판매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슈 나와주면서 미스터리 쇼피 아시죠? 미스터리 쇼퍼들이 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불안전 판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ISA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좀 관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거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증권사나 은행 같은 경우도 그 위험률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바로 가입 먼저 시키려는 의지가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5분이죠? 네, 거의 정확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자입니다. 화요일은 어떻게 화끈하게 수익 내야겠죠? 어제도 수익 났고 오늘도 화끈한 수익 나기를 바라며 이제 선재공견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여기는 함께하면 좋은 방송 성공하는 자동매매 함께요 위너트레이더를 판매하고 교육하고 있는 위너스톡, 저는 양목캔들 내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다시 시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박 났어요. 선재공님 마이크 연결드립니다.